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 직업 상담사의 윤리 강령 및 목표 설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윤리 강령, 상식적인 내용이죠. 상식적 내용이기 때문에 볼 거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거 100번 설명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심심할 때 인문학용어로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기도 넘어가시고요. 개인 정보보호, 당연히 정보보호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 장면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한 후, 어떤 내담자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근데 연구용으로 이 정보를 활용을 한다. 또는 교육 장면으로 활용을 한다. 이럴 때는 내담자와 합의 후, 이게 중요합니다. 내담자와 합의 후 그의 정체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합의를 안 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교육 장면이나 시험 문제는 말장난하기 좋아요.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 장면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정체가 전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왠지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내담자와 합의한 후 합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요즘 계속 촬영을 아주 계속 하니까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또 바람도 잘 안 들어가고 그렇네요. 하여튼, 힘을 내겠습니다. 내담자의 복지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복지 상식이죠. 상담 관계 잘 해야겠죠. 타 전문직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상담자는 상호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에게 상담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상호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A라는 이 내담자가 있는데 B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B 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하지 않는다. 상담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B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일로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상호 협의. B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B 기관에서 여기서 해도 됩니다라고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괜찮다. 그래서 요 포인트 팍 잡으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안 나오는 것은 버리든지 아니면 심심할 때 인문학용으로 읽어보시든지 그러시면 됩니다. 나머지 쭉 볼 거 없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강의 시간에 참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담자는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가한다. 당연히 삼가겠죠. 이런 걸 왜 강의합니까? 다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의할 필요는 없다. 시간만 뺏기고 더 이런 거 뻔한 얘기들 강의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짜보시면 됩니다. 상담의 윤리 강령의 역할 기능 쭉 나옵니다. 지역사회 도덕적 기대 존중 다 좋은 말이죠. 이것도 상식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말장난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보호자 역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호자 역할이니까. 내담자 보호자 역할을 왜 합니까? 보호자 역할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 역할 나오면 삑! 보호자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내담자 보호자까지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심리검사 갑니다. 심리검사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상식이죠. 해석이 용이한 평가 도구를 제공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식입니다. 여기 한번 조심하세요. 5번. 상담 심리사는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평가.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이런 거 나오면 보통 아닌 게 많은데 여기서는요. 평가 진단 서비스 혹은 개입을 한다. 이거에 조심해야 돼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뭐뭐만 라고 나오면 틀린 문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심리사는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직에 한해서만 평가하고 진단 서비스 개입을 한다.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전문적 관계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죠. 상담사가. 만약에 어떤 상담사가 있는데 심리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처럼 약사처럼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의사 약사 역할을 타요. 약은 처방해서 뭐 먹어야 되고요. 병은 이런 병이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평가 진단 서비스 혹은 개입을 한다. 의사 약사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상담만 잘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포인트 잡으면요.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상담 심리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해야 된다. 5번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해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검사와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말장난하기 좋아요. 능력의 한계를 알고. 이 말은 뭐예요? 능력껏 한계에 부딪히면 상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상담하지 말라. 능력껏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살짝 바꾸면요. 또 들어가기 딱 좋아요. 출제자는 어떻게든 함정을 파놓거든요. 걸려 들어가게끔. 우리는 안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본제를 보면 그럴듯해요. 상담 심리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내담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왠지 그럴듯하죠. 근데 능력이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안 돼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한계를 알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상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 포인트 드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면 됩니다. 사전 동의, 당연히 사전 동의 해야죠. 여기도 말장난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런 걸 평가 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미리 얻지 않았다면 뭐 이런 거 쭉 읽어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상식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죠. 컴퓨터나 기타 외부 서비스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상담 심의사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전 동의는 뭐예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must. 당연히 해야 된다. 취해야 된다. 이런 거 말장난하기 좋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험장에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 읽으면 또 걸려 들어가요. 노력하여야 한다가 뭐예요? 한다가 아니라 취하여야 한다. must.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보호갑니다. 비밀 보장 쭉쭉 나옵니다. 비밀 보장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얘가 시험에 나와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그 예외가 시험 문제가 나오죠. 예외가.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때 감염성 있는 치명적인 질병, 감염성 질병 이런 정보를 가졌을 때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학대, 폭력, 위협, 감염성 법적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법적으로 정보 요구되는 경우 범죄자 공개하라.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법적 문제가 있다든지 학대, 폭력, 감염성, 전염병,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비밀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항상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삑살이에요. 항상은 아니다. 예외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외 사항이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시험에 나와요. 어떨 때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비밀 보장에 예외가 있는 것은 나오면 이 중에서 하나 골라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또 나오네요. 교육이나 연구.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 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다른 전문가와 자문을 구할 경우 상담 심사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에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직업 상담사의 반윤리적 행동이에요. 비밀 누설, 내담자에게 의존성 심기. 쭉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10개 외우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하면 또 인지 돌아버려요. 미쳐버려요.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직업상담사의 반윤리적 행동, 레빈슨과 스완슨이 주장했습니다. 1번 비밀 누설, 2번 내담자에게 의존성 시키기위해서 이거 10개 꼭 외우시고 내일 카페에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하면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바이러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수님 시험에 나온다며요. 나와요.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 천국 불신조. 믿어야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때 강의했던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오프라인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심리학 과목입니다. 심리학. 겔라트가 있습니다. 겔라트. 겔라트. 질레트가 아니라 뭐예요? 겔라트의 겔라트. 겔라트의 상담의 과정. 상담의 과정 쭉 나옵니다. 1단계부터 뭐 8단계까지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필기시험에서는 이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 순서 겔라트 기억이에요. 기억으로 시작해요. 기억이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어요. 그럼 답이 1번이에요. 정답이. 쉽잖아요. 벌써 이런 합격의 이 비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직공학과 배우신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얼마나 쉽게 강해요. 교수님 겔라트 나오면 정답 몇 번이라고요? 1번이다. 왜 1번이에요? 기억이 첫 번째로 시작됐기 때문에. 한 문제 맞췄습니다. 심리학 어려운 문제 5점 맞았어요.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첫째 뭐예요? 진짜로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똑같이 나와요. 두 번째 질문. 이 문제 나오면 혹시 번호 1번을 바꾸지 않나요? 2번으로? 안 바꿔요. 나오면 1번이고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겔라트 1번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십시오. 똑같아. 그래서 합격수기 보면 교수님 겔라트 나왔어요. 1번 맞췄네요. 이런 합격수기도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해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합격을 위해서. 믿음 천국 불신지요. 믿으면 합격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좀 이상하고 찝찝한데요. 성격을 고쳐야 돼요. 믿으십시오. 겔라트 몇 번? 1번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개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반윤리적 행동이 아닌 것은 이게 나와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면 이거예요.
내담자에게 의존성 심기. 내담자에게 의존성 심기는 윤리적 행동이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나오니까 뭐예요? 의존성 심기는 아니다. 얘 하나만 외우면 돼요. 오, 10개 중에 1개만 외우면 되는구나. 이게 시험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훌륭한 강의이고 거룩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쉽잖아요. 거룩.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거룩하다 많이 쓰죠. 거룩.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분별하다. 구별하다.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다.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다. 정답인지 오답인지 분별하자. 이 거룩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내 것으로 만들고 안 나오는 건 버리고 거룩한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거룩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학생입니다. 거룩. 우리 아름답게 합격을 합시다. 자, 2절 목표 설정 및 진로 시간 전망.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볼 거 없어요. 근데 이게 1차, 2차 잘 나와요. 이거는 1차와 2차 함께 나오는 문제입니다. 목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나는 직공목 카페에서 한 달 빡시게 공부해서 합격할 거야.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직공목 카페에서 한 달이에요. 다른 카페 가면 안 됩니다.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나는 진짜 직업상담사 2급 합격하고 싶어. 원하고 바라는 거죠. 내담자의 목표는 상담자 기술과, 그렇죠.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혼자 못하니까 지금 우리 직공목 카페에서 김덕희랑 함께 공부하죠. 그래서 상담자와 기술과 김덕희가 찌찌뽕 하면 여러분도 찌찌뽕. 그래서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서로 찌찌뽕. 쉽잖아요. 서로 찌찌뽕 하자. 합격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2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4점짜리예요. 설명하라고 안 나와요. 상담자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방향 4가지를 쓰시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1점, 2점, 3점, 4점. 4점 2차에 먹고 들어갑니다. 2차도 할만하죠? 그래서 이건 또 자세한 팁은 또 2차 시간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잘못 공부하는 분들이 또 2차에서 이런 거 외워요. 이런 거 외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거든요. 쓸데없는 거 외우느라고. 쓸데없는 것만 버리면요. 공부 쉽습니다. 2차 공부는 저수지와 같은 공부예요. 저수지.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물 빼면 돼요. 물. 버리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6점짜리 10개만 외우면 합격입니다. 진로 상담입니다. 진로 시간 전망이죠. 코틀의 원형 이론이라고 그래요. 코틀의 원형 이론. 코를 틀어버린다. 갑자기 또 소가 생각나네요. 시간 전망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example, 예를 들면 우리 고3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수능, 디데이 30일, 김덕희 1등급, 아자아자 파이팅, 여기 김덕희 합격 이렇게 써놓죠. 머리에 막 딱 수건 두르고. 이게 코틀의 미래 시간 전망. 정확히 미래. 진로는 인생의 시간을 전망 바라보는 거예요. 조망권. 미래 시간을 알아보는 거. 미래 시간을 조망하는 거. 이게 코틀의 미래 진로 시간 전망이다. 제가 항상 OT에서도 말씀드리고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 이 용어를 알면 진로 시간 전망이 뭐요? 모르는데요. 백날 공부해도 헷갈려요. 미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게 진로 시간 전망이구나. 누가 얘기했다? 코를 틀어버리게 공부했구나. 코틀. 그래서 이건 나 합격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목표 설정의 목표.
미래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연결하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도 합격하시려면 공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합격이죠. 목표와 연결하는 거예요. 목표. 현재 행동을 미래와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용 목적 이것도 1차, 2차 같이 나옵니다. 1차, 2차 같이 나오는 건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요. 이런 설명이 없으면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미래 방향을 이끌어낸다. 미래, D-Day 30일. 30일 남았구나. 미래 방향을 이끌어내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심어준다. 나는 합격. 희망이죠.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30일 남았네. D-Day 30일. 계획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강화한다. D-Day 30일. 나는 합격. 목표 설정을 촉구한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현재와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계시킨다. 합격. 진로의식을 높여준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로 시간 전망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틀의 원형 검사갑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또 잘 출제가 됩니다. 원형 검사의 의 중에서요. 쭉쭉 나옵니다. 미래 시간 전망 설명드렸죠. 근데 원의 크기예요. 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이 크냐 작냐 이런 원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있냐 없냐. 그래서 크면 친밀감이 있고 적으면 친밀감이 적겠죠. 의미하는 반면 그래서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원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친밀감이다. 이렇게 찌찌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원의 배치예요. 원의 배치.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시간 차원이 각각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배치는 뭐예요? 시간 차원에 대한 연관성을 물어보면 원의 배치, 연관성이 있으면 가까이 있고 연관성이 없으면 멀리 있고 원의 크기는 뭐예요? 크면 친밀성이 있고 작으면 친밀감이 없다. 그래서 원의 크기, 친밀성, 원의 배치, 연관성, 관련성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원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붙어 있어야 돼요. 원이 붙어 있을수록 관련성이 있다, 통합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지만요. 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변별성,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이 있습니다. D-Day 30일, 미래 시간을 현재처럼 인식한다라고, 현재처럼 변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변별성이라고 그래요. 김덕희 합격, 나는 합격, 나는 합격이지. 긍정적인 입장,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 시간을 긍정적으로 현실과 연결하였다. 이걸 통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별성, 방향성, 통합성이 서로 이렇게 딱 합치될 때 그때 이걸 완전성이라고 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참 알려드리니까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게 알려드리려고 저는 밤을 새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홍삼 액기스 쪽쪽 빨아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원이 떨어져 있을수록 완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 또 미쳐버려요. 아랫가리하니.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원이 떨어져 있을수록 완전성이 아니라 불완전성이다. 원끼리 다 세 가지, 삼위일체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완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이다라고 보고요. 이 내용이 이제 풀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잘 나와요. 시간 전망, 미래 시간, 진로 시간 전망에 개입 세 가지 측면을 쓰고 설명하셔. 세 가지.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이다. 방향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낙관적인 입장이 나와야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이 나오면 방향성이다. 변별성은 뭐예요?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도록 한다. 미래를 현실처럼 느낀다. D-Day 30일 나오면 변별성이다 라고 보고요.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준다.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찌찌뽕 해준다. 통합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끼리 붙어 있는 것이 완전성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원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보는 거고, 원의 크기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고요. 원의 배치는 시간천의 연결 구조, 그래서 연관성을 물어보는 거고요. 시간 전망의 개입은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세 가지인데, 방향성은 낙관적 입장, 통합성은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거, 통합성은 서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큰 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담자의 의사결정 촉진은 6가지의 생각하는 모자, 이것도 1차의 폐축에도 나옵니다. 6가지 모자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에드워드 드보노가 주장했지만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에드워드 드보노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써 있는 걸 뭐하러 외워요? 내담자의 의사결정 촉진을 위한 6가지 생각하는 모자, 에드워드의 드보드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는 걸 뭐하러 외우려고 그래요? 또 심지어 이것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EDWARD, DE, get the ray!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 볼 거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학자도 외우기 바쁜데 이런 학자 뭐하러 외웁니까? 다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6가지 생각하는 모자는 뭐냐 이거예요. 뭐냐? 목표를 합리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자의 특성을 갖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키워드 잡으면요, 여기 나오네요. 목표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라고요? 에드워드 드보노의 6가지 생각하는 모자의 색상이에요. 즉 모자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발언권이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6명이세요. 서로 충분한 너는 막 이렇게 막 하면 짜증난다 이거예요. 서로 충분한 막 아이디어 내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막 아이디어 내서 서로 막 대화하는 거. 근데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자를 딱 집어넣고 모자를 들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백색 모자를 들은 사람은 사실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직업상남사 어때요? 직업상남사 아름다운 직업이죠. 사실들, 객관적인 사실들만 주장하는 건 뭐예요? 백색 모자가 하는 것이다. 적색, 빨간색 모자는 뭐예요? 직감, 감각. 직관, 직감, 감각 나오면 빨간색 모자의 역할이다. 흑색은 뭐예요? 비관적,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란색은 뭐예요? 낙관적이고 잘 될 것이다. 노랑, 황색 같은 계열이니까요. 녹색, 초록. 어떨 때는 녹색 나오고 어떨 때는 초록 나옵니다. 어떨 때는 황색 나오고 어떨 때는 노랑 나옵니다. 어떨 때는 흑색 나오고 어떨 때는 검정 나옵니다. 녹색은 새로운 대안을 찾는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 색깔을 보고 기업의 이미지상을 만드는 거예요. SK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죠. 빨간색. SK 주유소 가면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CF도 나오고. SK에서 이 회사의 이미지는 뭐예요? 직관, 열정 이런 거예요. 열정. 현대는 뭐예요? 현대. 녹색의 녹색. 아이디어 창조. 그래서 정주영 회장 아이디어 창조. 삼성은 뭐예요? 통합, 통찰, 관리. 이 청색이죠. 청색의 역할은 뭐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청색, 결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생각하는 모자가 아닌 것은 나옵니다. 시험 보면 항상 갈색이에요. 1번이에요. 갈색은 아니다. 갈색 모자. 가수가 누구 있죠? 무슨 김혜연인 같은 무슨 가수. 갈색 모자,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갈색은 아니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의 색상이 아닌 것은 1번 갈색은 아니다. 끝. 두 번째,
직관, 직감을 나타내는 건 무슨 모드나 빨간색이다. 사실적, 객관적 나오면 무엇이다? 백색이다. 아이디어 나오면 청색이다. 초록이다. 결정, 판단, 관리 나오면 뭐예요? 청색이다. 그래서 기출 문제 4문제 풀어봤습니다.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 에드워드, 드보노, 영어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패치게도 안 나와요. 혹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믿고 공부합시다. 합격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챕터 3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